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3.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어.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은행이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투자 감소,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휴전이 올 것 같이 액션들을 많이 취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휴전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박미TV에서는 그대로 고수하고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제 예측이 맞든 안 맞든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3.0에서 이제 1.3이 더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다라는 내용이 6월 보고서에 전망한 내용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신흥 경제와 개도국은 막대한 채무 부담과 투자 위축 때문에 수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다. 신흥 경제가 어딘가요? 한국이죠. 개도국들 조금 우리보다 밑에 나라들은 막대한 채무 부채 부담, 이자도 높고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게 투자 위축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고 나라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안 하겠죠. 중국부터. 그래서 짧게가 아니고 수년간 저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미국이라든가 또 다른 아주 캐나다, 호주 할 것 없이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 어마어마하죠. 미국은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비교해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마주한 상태에서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지금 돈을 천문학적으로 뿌렸기 때문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수월치가 않아요.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의 파월이 어저께 금리 인상은 인기 없는 일이다. 자기한테 좋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금리 인상 자꾸 하면 사람들이 야, 이 죽어라 너도 맛 좀 봐라 침까지 뱉고 난리 납니다. 자기라고 이것저것 이렇게 댓글뿐이 아니고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딱 봐도 너 왜 그래? 막 이러고 그러겠죠. 그리고 힘들지만은 그리고 정치 쪽에서도 전화해가지고 제롬 파월 왜 그래? 지금 이번에 아무래도 CPI 소비자 물가 지수 12일 날 발표를 합니다.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어저께 들은 내용과 통계를 봤을 때 7.1에서 굉장히 겁내하는 일입니다. 소비자 물가 CPI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내려가는데도 금리 인상을 2월에 하고 3월에 하고 그리고 5%가 넘게 하고 계속 유지를 하겠다? 제롬 파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치 쪽 바이든을 비롯해 많겠죠. 예, 아무래도 정치 쪽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하면 꼬랑지가 확 내리면서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자기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에 자유롭게 정치하고 관련 없이 자유롭게 자기는 그대로 지금처럼 쭉 가겠다. 원래대로 얘기를 그냥 고정으로 멘트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중앙은행 주최 심포지엄 참석 매년 합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은 중요한 제도적 장치.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한 수단을 쓰고 대중과 의회의 효과적인 이해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지속해서 확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통제가 없으면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치 쪽에서 압력을 넣거나 물론 압력 넣으면은 확 계속해서 올리는 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 더 올려야 되지만 6%까지 가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물가 안정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는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인기가 없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더라도 그래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리고 물가 안정 되게 건전한 경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올리니까 부동산 잡히고 주식도 하고 지금 다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내려가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 연준과 시장은 동상이몽이다. 뉴욕 증시 어저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연준의 제롬 파월이 이야기한 것은 고정적인 그대로 5% 가고 올해 유지하겠다. 그 얘기 똑같다. 그 말 들을 필요 없다. 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동상이몽. 월가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들 연준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번에 CPI 조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6.5 정도 나오거나 6.5 밑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 6%도 높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니네 연준이 물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둔화되는 상황을 보는데 니네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유지를 한다고? 이게 말이 돼? 니네들 그렇게 못해. 또 저쪽에서 파월 내려갔어요. 소비자 물가 내려갔다고요. 예,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간 거예요. 예, 올리지 말아요. 그래야 돼요. 압력을 또 넣고. 투자하는 월가이들은 연준 니네 그따위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계속 갈 거야. 33,000, 35,000 가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비자 물가 지수 내려갔잖아. 7.1에서 6.5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잡힌 거야 이제. 왜 이자를 올려? 동상이몽. 너희들도 그렇게 못할 거야. 우리가 가만히 안 놔둬. 응? 투자자들이 가만히 안 놔두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돼서 오케이 금리 올리지 말자. 주식 폭등해. 4만 가자. 한국 오케이 3,500. 와우. 렛츠 고.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다시 9%로 올라가죠? 그때서야 연준에서 역사가 말해주듯 금리 스탑하고 인하해준다 살짝 비쳤는데 갑자기 주식이 폭등하고 부동산은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또 넋 빠진 년놈들처럼 정신을 못 차려. 그게 사람이야. 무지랭이가. 무지랭이. 누가 분위기 타면 너도 나도 그래? 너도 샀어? A쌍 나도 4억. 4억 주시오. 10%면 어때? 삽시다. 무지랭이가 되는 거야. 넋 빠진 인간들이 국민들이거든. 나를 비롯해. 아무 생각이 없어. 누가 못 샀다면 나도 따라가야지. 나바닥.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오케이. 거품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주식 폭등. 다 물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슬슬슬 올라가면서 기름 펑펑 쓰고 자동차 펑펑 빼고 자동차가 막 주문이 들어가 집이 막 팔려. 오케이. 사람이 부족해. 맛있는 건 막 먹고 그냥 이 사람들 더 써야 돼. 10% 되는 거야. 그때 가서 연준이 아차. 역사가 말해주듯이 또 실수를 했네. 다시 금리 인상 시작. 그때는 정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금리 인상.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세계는 개 박살이 날 거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월가의 황제 다이먼 잘 맞히죠. 미 연준은 기준금리 6%까지 올릴 것이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봐야 됩니다. 6%는 조금 액수가 높기는 한데 월가의 최장수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입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6%를 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를 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기준금리 6%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는 무조건 와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홀카닥 무너지면서 미국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분 제이미 다이먼 그런데 JP 모건 체이스 사장이에요. 이게 주식 이게 망가져도 되나? 그래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5% 금리는 부족하다. 불확실하지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많이 내려갔다. 많이 올라왔다.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6%까지 올려야 할 것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고삐를 재려면 연준이 충분히 금리를 올려놔야 물가 오름세를 그때서야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레미 시걸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재무학 교수를 비롯한 상당수 전문가들이요. 연준의 지나친 금리 인상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좀 오버슈팅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론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또 한 분 월가의 쪽집게 마이클 윌슨 이 사람 제가 뉴스 볼 때마다 나오는 사람입니다. S&P's 22% 주식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이기도 한데요. 윌슨은 3천선의 바닥 가질 수 있다. 침체 우려에도 기업 이익이 기대치 너무 높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도이체뱅크 등도 올해 미 증시 부정적인 전망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 월가에서 쪽집게로 굉장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1위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올해 지수가 22% 추가 하락할 것이다. S&P's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살살 제발 흥분하지 말고 살살 주식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네. 별로 경제 위기나 빚더미에 앉아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무역 적자로 이렇게 작년에 허덕였고요. 올해 또한 무역 적자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자들은 누군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위기의식이 전혀 없고 그냥 한국은 괜찮다. 그래서 여러 또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부터 피벗, 미국의 피벗이 안 들어갈 수 없다. 금리 인하 갈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더군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판단 저 판단도 안 들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되려는 것에는 기다림을 할 줄 아는 기다림도 뭐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것이 있지만 계획력을 잘 잡아서 분산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 두고 조금씩 투자하는 거를 또 달러. 지금 달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엔화도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주식도 굉장히 낮습니다. 2천까지 가면 더 좋지만 또 여기서도 계속 삼성전자도 LG도 SK도 현대도 어떻게든지 더 이상 주식이 무너지면 자기네 회사 망가지고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BMW에서 안녕하세요.
네, 이재룡 회장이 인사 한번 하고, 네, 반가워요. 이렇게 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따라가시면서 이제 그쪽에서 또 투자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도 하나도 안 맞는데, 뭐 어찌됐든. 예, 하여튼 최선의 방어를 하기 위한, 왜? 주식이 6만 원 선은 가야지. 거기서 더 떨어져선 안 된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듭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는 잘 팔고 큰 수익을 내야 회사가 계속 번영이 되는 거고요. 가수는 노래를 잘하고 연기자는 연기를 잘해야 되고 아무리 못생겨도 그러면 되듯이 회사는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회사가 계속해서 좋은 회사로 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시고 투자도 주식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덜 꺾어져 있기 때문에 더 꺾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